데이지오 가족입니다. 이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요. 안전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니까 같은 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안전사고 정말 또 일어나지 않게. 네, 어쩌면 이 자막이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아마 가장 원하고 원하는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그 블랙박스를 찾았고요. 시작 후 3일 만에, 그 다음에 7일 만인 오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진척이 없던 상황이라 더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인데요. 이 가족분들의 마음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선언의 가족분이신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 대책위 허경주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급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죠?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아침 7시 반 정도였어요. 현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긴급 유해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딱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였나? 유해라고?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심지어는 이 심해수색 계약 내용에도 유해 수습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유해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정말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그 심해수색이 시작되고 오늘이 7일차거든요. 네. 7일차 만에 유해가 발견됐다는 게 너무 놀랐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고 기자회견도 긴급하게 하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추가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7일 만에,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찾고자 했던 것이지 유해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애초에 애초의 수색을 여기에서는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저희가 사고 당시부터 심해 수색도 해주시고 해수면 수색도 동시에 좀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해수면 수색을 잠깐 하다가 그만두었고요. 심해 수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해 수색이 정말 어렵게 진행이 돼서 이제 수색한 지 7일차가 되었지만 심해 수색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에게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해준 적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 깊은 심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저희가 계속 여기저기서 알아보다가 주변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너무 깊은 바다다,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런 공기 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심해에서 유해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지 못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그러면 정부로부터는 이런 대책 상황을 지금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오후 5시에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6시간인가요? 지나갔지만 아직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정부에서 전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엄밀히 말하면 두 정부에 이어져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더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먼저 좀 그냥 간단하게라도. 정부가 바뀐 것이 사실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을 수는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가 나자마자 제2의 세월호라는 이름을 붙게 되면서 전 정권에 좀 타격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들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저희 가족들을 4차례나 만난 적이 있으시고요. 네.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심해수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들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참 안 바뀌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과거에 해오던 행태가 있으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심해수색이 실제로 진행되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조금 더 바라는 점 이런 네. 것들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뭐 꼭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그쵸. 국민들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텔라데이주 사고를 심해수색을 하고 그를 통해서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습되고 유해도 수습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선례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고가 또 안 나게 해야 되는 책임도 네.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블랙박스는 지금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 블랙박스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블랙박스 자체가 심해수색에서 예. 회수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그다지 정부가 크게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심해수색을 시작한 지 고작 3일 만에 블랙박스가 회수가 됐는데 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 블랙박스를 싣고 있는 선박이 남아공이나 우루과이 쪽으로 도착을 한다고 가장 하고요. 가까운 곳으로. 네, 우루과이 예. 몬테비데오 항으로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그걸 수거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심해에서 꺼내지면 그 순간부터 이게 어쨌든 손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네,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부식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특수물질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빨리 복원을 하고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네. 상황인데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몬테비데오에 그게 내려져도요,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블랙박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스텔라데이즈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이 이 블랙박스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폴라리스가 이 블랙박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건져낸 블랙박스를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블랙박스를 어디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돼야 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상황을 알아야 네. 사실 그게 치유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분석이 되어야 치유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주황색 작업복이 발견됐잖아요. 네. 이번에. 네. 그 주황색 작업복에는 굉장한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고 당시에 발견되어서 구조되었던 필리핀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 발견 당시에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주황색 방수복이에요. 주황색 방수복. 아, 네. 지금 화면에 작업복이 아니고 나오고 있는 방수복이죠? 건데요. 예. 네. 지금 저 구명벌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예.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한 필리핀 선원들이고요. 네, 주황색.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방수복인데 저게 물속에 빠졌을 때 물 위로 띄워주는 부력도 있고 예. 방수도 해주고 체온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복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발견된 그 옷이 방수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방수복이 방수복이 발견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네. 선원들이 탈출하는 순간에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치, 일할 때 입는 옷이 네, 아니고. 탈출할 때 저것을 입고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 나왔었던 필리핀인들이 나중에 증언했던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목격했을 당시에 예. 조타실 안에는 16명 정도 되는 선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여 있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구조를 기다린다기보다 그때 당장은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이머전시 있었다. 예. 콜 그 긴급 구조 요청 네. 보내고 이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요 작업복이 발견된 위치가요. 그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조타실 근처의 해저면 바닥이라고 해요. 그런데 생존 선원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는 하나가 발견됐다면 분명히 그 근처에 다른 선원들의 유해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색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유해 발견이나 이런 유해 수습에 대해서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그 현재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던 오션 인피니티라는 회사의 수색 선박이 곧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추가 수색이나 유해 수습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 선박은 떠날 거고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은 불안한 거죠. 네,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뼈 조각이든 유해든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실종된 제 동생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 그게 보이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온다는 건 확인하기 전엔 저희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돌아설 수 없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 것일지도 몰라요. 몰라야죠. 모르는 거지만 눈앞에 보였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그 수색 선박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정부가 추가 수색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그 수색 선박의 지시가 나가기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네, 충분히.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하면 선원들은 당연히 탈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명보트 같은 것들이 다 발견이 돼야 수색이 종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스텔라 데이지호는 그러지 못했어요. 구명벌이 2척이 발견이 안 됐는데도 일방적으로 14일 만에 사실상 14일 만에 수색을 종료했거든요. 5척 중에 2척이 발견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 14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선원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다, 수색을 더 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정부와 선사가 저희한테 했던 설명은 그 구명벌은 선체랑 같이 바다에 깔아앉아 있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해 수색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당신들이 설명한 대로 이 구명벌이 바닥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실종 선원들의 생사를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심해 수색이 시작된 거거든요. 2년 전에 그걸 네. 거절당했고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지금 가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물론이죠.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은. 당연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꼭 가족 차원이 아니라 음. 이 선박의 심해 수색을 통해서 각종 블랙박스라든가 혹은 증거 자료 같은 것들 다 회수를 하고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또 다른 배들의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스텔라 데이지호랑 똑같은 개조한 노후 선박들 한국에 아직도 27척이나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운항 중이에요. 그 선박에 탑승해서 일을 하고 있는 선원들만 7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목숨 담보로 해놓고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고 원인 정확하게 밝혀서 그런 선박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운항 금지시키고 더 이상 이런 사고 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번 심해 수색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었거든요. 이 염원이 단순히 가족의 소원만이 아니라 네. 그런 다른 선원들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추가 수색을 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 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많은 재난 피해자들이 TV에 나오거나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일을 겪어보기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런가 보구나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근데 내가 겪어보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진짜 매일 밤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 걸 2년 동안 겪다 보면요. 정말로 이런 힘든 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겪게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제 동생을 찾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다른 선박들 또 문제 안 생기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꼭 계속해서 얘기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것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